오늘 유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이제 유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좀 보이고 있죠. 물론 제가 이제 유가를 감히 예측하려 드는 건 아니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벤트들을 보면서 제 유가에 대한 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늘 그렇듯이 이제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 설득이 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유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단연 이제 이란의 핵 협상이죠. 현재 이 협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직 합의 도달 정도에 대한 국가별 입장이 다르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이 협상 합의에 반대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이 협상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제 분명한 건 이전보다 이란의 복원 가능성, 그러니까 합의에 대한 이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일 겁니다. 참고로 이란 대선이니까 대통령 선거가 6월 18일에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현재 이란이 이번에 합의에 실패한다면 다시 강경파가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집권 중인 이 중도 성향인 정권에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그 이전에 뭔가 결론을 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식으로 좀 급하게 아직 결정이 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내보내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겠죠. 아무튼 현재 원유 시장에서는 이제 대이란 제재가 해제가 되고, 또 이란이 정상적으로 원유 시장에 복귀하게 되면 이제 원유 공급량이 이 하루에 100만 배럴에서 많게는 200만 배럴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여기 이제 유가 차트를 먼저 보시면, 이제 유가가 지금 70달러를 돌파하고 있지 못한데, 이제 여기에는 글로벌 수요 회복 흐름도 있지만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합의 이후에 이란이 이 원유 생산에 좀 복귀해서 공급 물량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에 더해서 이제 오펙 플러스의 감산 의무에서 면제된 이 베네수엘라랑 리비아의 원유 생산량 역시도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유가는 60달러 후반에서 상단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컨센대로 만약에 조만간에 이 합의 발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란의 제재가 철회가 돼서 만약에 이란이 원유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면 유가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거처럼 다시 크게 하락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이 이란의 경우 사실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이미 알게 모르게 생산량을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점이 여기 기사에 좀 잘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지난 10월에 하루에 193만 배럴을 이란이 생산을 했는데, 지난 4월에 보니까 이제 241만 배럴을 이제 하루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란은 바이든 시대 때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는 걸 고려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올해부터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시장은 놀랍게도 그렇게 늘린 생산량이 반영된 원유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추후에 이제 엄청난 양을 증산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이렇게 핵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렸다고 해서 유가가 크게 빠지진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가가 잠깐 빠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수요가 굳건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다시금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움직임은 지난 2015년 7월에도 그랬는데요. 그때도 그랬으니까 현재도 그럴 거라는 어떤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는 아니지만, 이제 당시에 보면 이제 이란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 핵 합의가 이제 13년 만에 타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가가 잠깐 하락하긴 했는데 이미 알려진 뉴스였기 때문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제재가 해제되고 나서 이란의 원유 생산량이 증가를 했는데도 2016년 1월부터는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상승 이후에 또 유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앞서 살펴본 이란의 생산량 때문은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건 미국의 셰일 오일의 증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자료를 좀 찾아보면 당시 미국의 1일 생산량이 1000만 배럴이 넘었고, 근데 이 수치는 당시 사우디가 생산하던 1050만 배럴을 거의 이제 육박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만 공급을 하던 게 이제 미국도 공급을 하니까 물량이 양쪽에서 풀리니까 가격이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16년 이후에 유가가 하락을 한 거는 여러 사람들이 언급하는 이란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고, 세상에 없던 셰일가스가 이 세상 밖으로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말은 S-오일이나 GS, SK이노베이션, 흥구석유 같은 이런 어떤 기업들의
이 투심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한편으로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우문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더 이어나가 보면 현재 그 미국의 셰일오일 증산은 그 피크아웃, 그러니까 고점이 됐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바이든의 공약 중에 하나가 이 시출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걸 무시하더라도 현재 유가가 오르긴 하지만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유가만 보고 셰일 업체들이 이 투자를 늘리기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고점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당분간 미국에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는 더더욱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뭐 합의 이후에 이제 공급이 많아질 거라는 우려가 부각은 되겠지만,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 이미 이란의 그 원유 생산량은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 그러니까 현재 가격은 그 늘어난 물량이 반영된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제 유가는 잠시 하락했다가 다시금 이제 수요 때문이라도 오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오늘은 이제 향후 그 이란 핵 협상 이벤트를 두고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간단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자기만의 로직을 만들어 보시고, 만약에 틀렸다면 이제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그래서 다음번에는 비슷한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